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6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시행자 모집에 본격 뛰어들면서 6개 기관과 기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변전 설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전국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연구개발 부지에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폐철도 부지가 관통해 단지를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방치된 부지의 활용을 요구했지만 군산시는 예산 문제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들이 군산 장자도 여행은 안전사고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는 데다 매표소에서 100m가량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길에는 그물과 주차 차량 등 이동 방해 요소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6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시행자 모집에 본격 뛰어들면서 6개 기관과 기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추진은 가시화됐지만 송변전 설비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추진하는 1.2기가와트급 수상태양광. 당초 지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9개 기관과 기업이 발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100메가와트씩을, 새만금 개발청은 투자 유치형으로 500메가와트를 맡았습니다. 한수원은 송변전 설비 공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300메가와트 발전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군산과 김제, 부안이 시행자 모집에 나서면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은 참가 의향서를 낸 7곳에 대해 다음 달 제안서를 받아 우선 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제도 한 개 업체가 접수해 검토 중에 있으며 부안은 25일 시행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지역주도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시행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발공사 지금 아직 공고, 사업자 모집 공고는 안 했는데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를 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여부도 좀 검토 중이고. 사업 추진은 가시화됐지만 송변전 설비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9개 발전사 모두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나 이런 거는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제 그 사업자들이 다 승인돼야 돈은 분담금을 받고 그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김제와 부안이 공고를 냈다가 유찰된 사례가 있고 검찰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린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행자 선정과 송변전 설비 구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유일의 갯벌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신청사가 오는 7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26억 원을 들여 내흥동에 추진하고 있는 갯벌연구센터의 공정률은 93%로 빠르면 오는 7월 공사를 마무리한 뒤 9월이나 10월쯤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갯벌 이용의 다양성 확보와 갯벌 연구의 첨단 미래화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갯벌 연구센터는 지난 1929년 전북 수산시험장으로 출발해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로 재편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외곽시설인 방파제 일부 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강한 서풍을 막아줄 3.1km의 방파 호환을 축조한 데 이어 북풍 방파 호환 3.1km는 올해 완공됩니다.
하지만 서측 방파 호환을 추가로 연장하는 250m는 시작도 못하고 남측 방파 호환 축조는 204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럴 경우 2년 뒤 신항이 개항해도 안정적인 항만 운영이 어렵거나 시공 중인 내부 시설 일부가 침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학별 최종 의대 정원 규모 제출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전북대 의대의 경우 142명에서 200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까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아직까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광대는 내부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익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105억 원이 투입돼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부지에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익산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기술 적용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가 바로 연구개발용지입니다. 이곳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서 전국 5개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하여 국비 포함 1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국 최초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으로 푸드테크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과 식품 로봇, 식품 업사이클링 등 3개의 분야로 나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10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익산에 입주한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추출 장비와 압출 성형 장비 등 전문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시증 등을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은 연구센터가 가동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연계해 식품기업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에 추진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푸드테크 기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으며 글로벌 제품 개발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에 푸드테크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손을 잡았던 익산시. 핵심 거점 인프라인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푸드테크 산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과 전주, 정읍을 묶어 오가노이드 분야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가운데 6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공장기 등 오가노이드 분야는 충북과 경기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지자체별 공개 설명회를 통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바이오 국가산단 적격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첫 추경 예산을 1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관련 예산이 집중 편성되면서 올해 본 예산 9조 9,900억 원보다 5.1%가 늘어났습니다. 도의회는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심의해 확정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전체 4조 7,289억 원 규모로 본 예산보다 5%가 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 319억 원과 늘봄학교 운영 191억 원, 교육 환경 개선 726억 원 등
본 예산보다 2,267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300억 원과 지자체 등 이전 수입 354억 원, 재산 매각 등 자체 수입 122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골목상권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재단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군산 소재 소상공인과 단체에 집기류 대여와 홍보물 제작 등 플리마켓 운영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은 오는 12월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폐철도 부지가 관통해 단지를 두 동강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방치된 부지의 활용을 요구했지만 군산시는 예산 문제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대명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단지 사이를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폐선된 페이퍼코리아 산업선 부지입니다. 운행이 중지되고 철로를 드러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부지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거나 여름철에는 해충이 들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부지를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지가 한 10여 년 전부터 방치돼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폐철도 부지는 810평 규모로 이 중 약 350평을 기획재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내거리나 이런 데는 보통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방치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철도 부지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익산시 계장급 공무원과 언론인이 유착해 특정 인사를 요구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도내 한 언론사는 익산시 비서실장과 인사 압력 의혹이 불거진 계장급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수도 단말기 설치와 관련해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를 선정할 것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 압력 의혹과 다른 별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폭로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이 공무원과 언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0일해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예방접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8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9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20배 가까이 환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발병률이 높은 만큼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100일에는 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보건소를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땅꺼짐 현상인 이른바 포트홀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포트홀은 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이상기온으로 도로가 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2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76개 구간 25.3km는 재포장을 끝내고 나머지 6개 17.2km는 다음 달 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 산하 자동차 융합기술원 임직원의 부적정한 외부 강의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항구 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67차례 외부 강의를 해 한 달에 3차례 이내로 제한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의비 명목의 사례금을 상한액인 60만 원보다 5배가 많은 300만 원을 받기도 했고 초과 사례금 35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관에는 행동 강령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군산 장자도 여행은 안전사고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는 데다 매표소에서 100m가량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길에는 그물과 주차 차량 등 이동 방해 요소들이 즐비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 장자도 여객터미널을 방문한 장애인 관광객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장자도 관광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도 여객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한 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매표소까지의 거리는 약 100m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멀기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여러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인도에는 어선 그물이 널브러져 있고 중간에는 턱이 있어 휠체어 바퀴가 그물이나 턱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큽니다. 거기에 그물이나 뭐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이것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도 잘 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빠져나올 때도 되게 위험했어요. 인도 옆에 세워진 차들도 이동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장자도 여객터미널 앞 부지는 주차구역이 아니지만 터미널 이용객들의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성인 남성 1명 정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매표소 인근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이나 승하차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자기 차를 끌고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군산시는 매표소 앞 부지가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이용객들의 관광을 도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장애인 거주시설인 햇살정원이 신용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정원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용동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내부에는 식당과 생활실, 사무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창해복지재단은 중증 장애인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햇살정원은 옛 홍주원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한때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군산 어청도 낭만여행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군산 어청도 낭만여행에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핫플 뱃길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되는 어청도 여행은 선상 버스킹과 섬 트레킹, 야간 별빛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는 여행 후기 등을 기반으로 개선된 여행 상품을 마련해 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늘봄 실무사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168명을 채용하는 늘봄 실무사에 2,265명이 지원해 1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지원자 경쟁률은 전주 53.9대 1, 군산 17.6대 1, 익산 14대 1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군산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입주업체는 1,093개로 지난 2020년 1,024개보다 69개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동업체는 859개에서 984개로 125개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도 1,370명이 늘어 19,36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전주의 한 지역 농협과 법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10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직원들과 법무사 등이 서류상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부당하게 일으킨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연루된 직원들 가운데는 대출 심사 권한이 있는 핵심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청 직원들이 암 투병 중인 동료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청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대장암 3기 등의 판정을 받고 올해 초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입니다. A씨의 부인도 중병을 앓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성금 1,143만 원을 모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원시의 제27회 전국 57 목공예 대전 대상에 정기환 작가의 봉채암이 선정됐습니다. 봉채암은 고려시대부터 전해내려온 목심 접히칠기 기법을 활용해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실용적인 경고함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봉채암을 포함한 37점의 수상작은 제94회 춘향제 기간에 국악정시관인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와 인크리드가 오늘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들은 올해 원스톱 창업 컨설팅과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13개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부분 공개로 전환합니다. 앞으로 도청 홈페이지의 직원 이름은 비공개하고 각 부서마다 내걸린 직원 배치도의 직원 인물 사진을 없애게 됩니다. 앞서 군산시와 익산시 등도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제19회 꽁당보리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노래자랑과 어린이 사생대회, 미성동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군산 수제맥주 시음회와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귀농 귀촌인 플리마켓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축제장 바가지 요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미륵사지 보물찾기와 솜사탕 마술쇼, 페이스 페인팅, 고고학 유물 발굴 체험 등 13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행사 참여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황든신협이 어버이날을 맞아 식료품이 담긴 어부바 선물 세트 58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품은 황등면 복지이장단을 통해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지원될 예정인데요. 한편 황등신협은 어부바 선물 세트 전달, 여름철 폭염 대비 선풍기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군산 나운점이 군산시 나운 3동에 명륜 진사갈비 전국 기부 릴레이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205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명륜 진사갈비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행사 당일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당일 매출의 50%를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